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인베스트먼트에서 빅 아이디어스 2021년에 아이디어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오늘은 첫 번째 비트코인 준비를 한다. 기관 투자자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 지금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preparing for institutions. 자, 비트코인의 공급한 성장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배분을 위해 비트코인을 포지셔닝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트코인이 자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위험 보상 프로파일 중 하나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네트워크 자본화 규모는 약 5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자본 할당자들은 새로운 자산 클래스의 일부로 비트코인을 무시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비트코인을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지는 기회비용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 그에 대한 손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을 계속 얻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부 기관부터 은행, 기관 투자자, 기업 이렇게 네 가지 맥락에서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거고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비트코인을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규제자입니다. 규제자는 우리가 OCC라고 얘기를 했어요. OCC는 미국 통화감독청입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부분 국가은행이나 저축기관 그리고 외국은행의 지정과 규제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허가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C는 연방에 의해 공인된 은행 및 저축은행이 암호화 자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2020년 6월 22일에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OCC는 국가 은행 및 연방저축협회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고객을 대신하여 예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란 뜻이고요. 법정 화폐와 1대1 연동된 코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현금이 없어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된다면 모든 암호화폐로 디지털 화폐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CC는 은행들이 처리, 유효성, 검사 같은 결제 기능을 능률화하기 위해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노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모든 국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인데 사실 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을 허가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규제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앞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행보는 아주 좀 밝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입니다. 자, 첫 번째는 JP모건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미국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제미니 윙클보스 형제가 만드는 제미니 거래소 은행을 은행 고객으로 추가를 했다.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고객으로 추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JP모건은 제이미 다이먼이 처음에는 비트코인은 사기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기라고 한 발언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JPM 코인을 만들어내게 되었죠. JPM 코인은 이제 앞으로 실상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기관뿐만 아니라 대부분 은행들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뉴스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JP모건 코인베이스 제미니 거래소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뉴스가 2020년 5월 13일 날 발행이 되었네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은행은 합법적인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 기업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성숙하면서 탁월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렵지 않게 은행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 통화감독청 부청장이 한 발언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요. 그에 대해서 안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 경로를 JPM 모건에서 열어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싱가포르 최대 은행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은행이고요. 이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를 출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동남아 최대 은행 DBS입니다. 디지털 뱅크 오브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동남아 최대 은행 DBS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DBS 디지털 거래소 시작. 기관 공인 투자자만 거래 가능. 기관 공인 투자자만 거래 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기관 공인을 위해서 투자를 준비한 거래소입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인 싱가포르 개발은행이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했다. 첫 거래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DBS 디지털 거래소가 취급할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권형 토큰 발행, 비상장 주식, 채권, 사모펀드 등 금융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 및 거래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이 말은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을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주식도 얼마든지 블록체인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 교환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화폐든 암호화폐를 사용하든 우리가 법정화폐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교환 및 암호화폐 간 거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달러, 미국 달러, 홍콩 달러, 엔화 등 4종의 법정화와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리플 등 4종의 암호화폐 간 교환 및 거래 서비스 제공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수탁 서비스입니다. 보편적인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급 디지털 자산 보호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수탁 서비스는 말 그대로 보관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DBS 그룹 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자산의 디지털화는 자본시장을 재편할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자산의 디지털화. 자산의 디지털화입니다. 그냥 뭐 암호화폐를 국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자산을 토큰화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본시장을 재편할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기회를 DBS 그룹에서는 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가 글로벌 금융 허브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 거래의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 이게 전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DBS는 이를 위해서 DBS 디지털 거래소를 출범을 했다. 이게 팩트입니다. 결국은 싱가포르가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크라켄은 은행을 차용한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었다. 미국 은행을 차용한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었다. 은행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 거대 투자자 폴 튜러 존스 조를 굴리고 있는 헤지펀드 그리고 CEO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1% 할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은 이 1%가 나중에는 2도 될 수가 있고요. 3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볼 때 이 거대한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만장자 스탠리 드러커밀러 비트코인에 베팅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피델리티 디지털 현금 대출 담보로 비트코인 보유를 한다고 했습니다. 담보입니다. 담보로 비트코인을 한다는 이야기고 담보로 비트코인을 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정을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보험 대기업, 비트코인에 1억 달러 투자, 1200억 정도 되는데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 비트코인 수탁 사업 성공적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금융회사도 혁신을 위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회사도 혁신을 위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법정 화폐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변화 속에서 피델리티가 관심을 둔 것은 뭐다? 비트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에서 수탁 및 거래 서비스를 시범 운영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11월 뉴욕주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신탁회사로 인가를 받으며 기관 투자자의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는 법정 화폐와 암호화폐 간 손쉬운 거래를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 화폐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CBDC 그리고 암호화폐 간 손쉬운 거래를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동반 상승을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형 보험사 매사추세츠 뮤추얼 생명보험입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1억 달러 약 90억인데 환율을 따지면 되고요. 투자하고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 NYDIG의 지분 100만 달러치를 사들이면서 비트코인 기관 투자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NYDI 관리하는 자산 규모만 2조 5천억에 이르고요. 기간 전용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도 투자를 하고 코인 인프라에도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성장성의 입지를 다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세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라는 CEO가 있습니다. 지금 5억 달러치의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대체를 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많은 대차 대조표의 자산들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무료 교육을 해준다고 이번에 뉴스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기업과 같이 똑같은 행보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비트코인이 무엇이고 암호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들로 볼 때 상당히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퀘어 자산의 일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페이팔 암호화폐 구매 및 판매 서비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법정 화폐도 서비스를 하지만은 암호화폐를 하는 것은 댄 슐먼 CEO가 정확하게 유틸리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페이팔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규제 그리고 은행, 기관 투자자, 기업에서 이렇게 큰 행보를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성장성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의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대 자본가, 연금기금, 보험회사, 국부펀드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을 해놨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의 시뮬레이션된 포트폴리오 할당을 바탕으로 2.5%에서 6.5% 사이의 제도적 할당이 비트코인 가격에 20만 불에서 50만 달러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대부분의 자산들이 1 할당이 되었을 때 약 6만 불에서 7만 불 사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5가 할당이 되었을 때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약 20만 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 할당되었을 때는 약 5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5억에서 6억 정도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만들어진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자, 제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